네, 코아 3월 4일 수요일 코인 마켓워치 이준호 인사드립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전 세계 금융시장이 들썩이는 가운데 암호화폐 시장도 높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9억 7천만 원까지 밀렸던 비트코인이 하루 사이 다시 1억 원으로 반등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가 잠시 높아질 수는 있지만 작전 끝나면 떨어질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안정시키는 메시지를 던졌기 때문인데요. 바이낸스 기준으로 현재 비트코인 6.06% 상승 중에 있고요.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는 현재 4.3%, 리플도 3.52%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이게 지금 대체 자산으로서 비트코인이 좀 조명을 받고 있는 건 아닌지 일단 이런 생각도 들어봅니다. 일단 오늘도 시장을 둘러싼 다양한 이슈와 차트 흐름 속 맥을 짚어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웹3 챌린지 플랫폼 쇼첼의 이은주 대표, 블록스트리트 최주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좀 반등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간략하게 짧게 대표님.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두 자릿수 이상의 인덱스 차원에서 하락을 보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갈 곳 잃은 자금들이 드디어 좀 코인 시장에 관심을 갖고 들어와주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은 기자님은 이 저점 굉장히 잘 잡아주셨는데 앞으로 좀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실까요? 앞으로 가더라도 또 저항 맞을 구간 잠시 후 또 방송에서 차트에서 또 자세하게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본격적인 이슈 확인하기 전에 3월 4일 수요일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 전체적인 흐름을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 토탈 라인 차트 확인해 봅니다. 현재 단기 추세선이 주황색 RSI 라인 상승했다가 조금 또 꺾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가격은 잘 가고 있습니다. 장기 추세선이 초록색 시그널 라인 같은 경우에는 RSI 라인을 좀 따라가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장단기적으로는 혼조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지만 지금은 암호화폐 전반적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 시가총액 점유율을 뜻하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봅니다. 현재 58.89%로 어제 저녁 58.44%보다 비슷하죠.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여전히 높고요. 한편 테더 도미넌스는 7.79%, 어제보다 좀 낮아졌습니다. 시장 자금이 점점 이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분위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장기적 관점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점수를 주는 키포인트 스코어 확인해 봅니다. 42.96%, 정확히 지금 이 파란색 라인까지 가면 상승 시그널인데 맞춰내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중장기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라는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 이 단기적 관점의 라이브 키포인트 스코어는 11.47%로 지난 방송 때보다는 상승하긴 했지만 여전히 횡보할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뉴스메타의 키보 차트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살펴봤습니다. 차트 내용을 매매 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실시간 채팅에 참여 중인 웰커미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제 방송 또 출연하는 날이 아니었지만 최주은 기자와 이수연 기자가 채팅에 직접 참여를 해서 비트코인과 이런 코인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주시고 또 저녁 메뉴도 추천해 주시고 방송만큼 채팅도 재밌으니까요. 시청자분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격적으로 주요 코인 소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도 역시 비트코인부터 살펴봅니다. 네, 헤드라인. 유가 쇼크의 금리 인하 확률은 79%에서 57%로 하락했다. 아무래도 호르무즈 해협을 막으면 이제 유가 공급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멀어질 수밖에 없겠죠. 이게 맞습니다. 지금 가격대는 상승은 하고 있지만 이건 좀 부정적인 이슈입니다. 네, 일단 미증시가 연이을에서 가격이 흔들리고 있고 국내 증시도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좀 급락세가 보이다 보니까 드디어 유동성 측면에서 크립토 시장에 좀 기회의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이런 소식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하루 만에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다시 7만 달러 재돌파에 성공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 매크로 지표만 놓고 봤을 때는 좀 시장의 부정적인 이슈들이 전쟁 리스크 때문에 계속해서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급등하면서 지금 2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이렇게 유가가 오르게 되면은 결국 단순한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유가는 결국 운송비나 제조 비용 그리고 소비재 가격까지도 연결되는 네. 경제 전체 비용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에 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첫 번째로 해석을 해봐야 됩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가운데 금리 전망에 대한 변화가 나왔습니다. 올해 그래도 두 차례는 인하해주지 않을까라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었지만 기존에 80% 가까이 됐었던 해당 수치가 간밤에는 57%까지 좀 하락을 하면서 어쩌면 한 차례 혹은 금리 인하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관점들이 좀 팽배하게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연준 같은 경우도 최근 들어서 좀 주요 인사들이 계속해서 좀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하지 않겠다 이거잖아요. 네. 이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 같은 경우도 확실한 목표치를 보여주기 전까지는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직접 언급을 또 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럴 때 우리가 인플레이션이 올라서 금리 인하 없다라는 시나리오보다도 또 반대의 케이스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대표적으로 아서 헤이즈가 주장하고 있는 이 관점입니다. 어떤 거죠? 역사적으로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네. 충돌이 좀 심해질수록 연준은 오히려 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선택했던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시장을 좀 부양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는 맞습니다. 거죠. 네. 오히려 시장에 좀 불안감이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이 불안하게 되면은 소비가 위축되면 또 경기가 둔화되기 때문에 네. 결국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것보다도 경기 둔화에 연준이 초점을 맞춰서 오히려 기준금리 인하에 더욱더 적극적일 수 있다라는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경기 둔화가 더욱더 빨리 시그널이 나온다면 네. 어쨌든 연준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또 카드를 꺼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변동성이 있을지는 계속해서 예의주시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지금 국제유가 브렌트유가 일주일 사이에 15%가 오르긴 했지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이 작전이 좀 끝나게 된다면 유가가 다시 안정될 수 있다라는 말을 좀 사람들이 투자자분들이 좀 이 우려를 완화시키는 분위기도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전쟁이 이어지고 있어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금값이 좀 상승하게 했는데 독특한 게 이게 금은 금인데 토크나 금의 거래량이 좀 늘었다면서요? 맞습니다. 이 금을 패깅한 혹은 네. 금의 시총을 추종하는 코인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네. 탑소스 골드도 있고 이제 금 거래소들이 있잖아요. 영국의 금 거래소도 있고 뭐 뉴욕의 거래소도 있을 텐데 그 거래소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금의 총액에 대한 지수를 추종하듯이 네. 패깅되는 이제 그 금 토큰화된 크립토들이 있는데 실제로 주말 사이에 네. 토큰화된 금의 거래량이 엄청나게 폭등했다고 합니다. 네.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기록 대비해서도 거의 300%가 증가가 됐다라고 하는데 주로 솔라나에서 운영되고 있는 주피터라는 덱스에서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증가된 게 체크가 됐고요. 네. 기존까지 이 토큰화된 금의 거래량이 660만 토큰 정도였다면 지난 주말 사이에는 이게 2,550만까지 폭등이 되면서 이야, 네. 이 사람들이 토큰화된 금에 대한 수요를 확실히 보여줬다고 합니다. 네. 이유는 명확하죠. 주말에는 전통시장이 폐장을 하기 때문에 못 삽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블록체인 위에서 올라가는 자본시장은 24시간, 그쵸. 365일 전쟁이 나도 내가 사고 싶으면 살 수 살수 있는 있고. 자유시장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제 현물 금을 사는 것보다도 토큰화된 금으로 피신을 한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요. 네. 이런 식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질 때 우리가 지금까지 늘 이야기해오던 이 RWA에 대한 실제 사용 사례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위기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전통금융 되신 사람들이 블록체인 위에 있는 자본시장으로 가야 된다라는 경각심과 어떻게 보면 수요를 좀 부각시켜줄 수 있는 사례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올해 그 많은 투자은행들에서도 RWA 시장이 좀 더 커질 것이다라고 했는데 네. 실사용적으로 이렇게 늘어나니까 맞습니다. 나중에 전망이 더 좋아 보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이란이 비트코인 채굴이 많은 나라로 또 소개를 했었는데 어제 그 한종욱 기자가. 네. 근데 채굴뿐만 아니라 보유도
많이 하고 있다면서요? 네. 사실 전쟁이 나면은 네. 이제 뭐 달러 이체라던가 뭐 실물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좀 제한적일 수가 있습니다. 네. 전쟁이 나서 뭐 우리 집에 폭탄이 떨어졌는데 내가 가지고 있던 금괴들도 다 날아가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게 바로 이 암호화된 자산, 디지털 자산입니다. 그래서 네. 보통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 이 암호화폐가 보통 해칭 수단으로 떠오르면서 수요와 가격이 폭증하고는 했는데 네. 이란만 딱 놓고 봤을 때 실제로 그런 현상이 명확하게 포착이 됐었습니다. 이 최고 지도자의 사망 소식까지 전해졌던 주말 사이에 이란 내부 같은 경우는 아주 극도로 불안한 심리 상태에 들어갔었는데 몇 시간 뒤에 온체인 데이터를 체크를 해보니까 네. 굉장히 재밌는 비트코인의 인출 사례가 포착이 됐었습니다. 이란에서 대표적인 거래소의 이름이 노비텍스인데 이 노비텍스에서 비트코인을 인출시킨 사례가 무려 700%나 아하. 폭증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앙화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외부로 인출시켰다는 건 내가 더욱더 안전하게 코인을 보관하기 위해서 개인 커스터디 월렛으로 옮겼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런 위기의 상황에서 일단은 본인들의 디지털 자산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는 것을 체크를 해볼 수가 있었고 네. 전쟁이 나게 되면 결국 뭐 이번에는 전쟁 전에도 이미 이란이 인터넷을 차단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었죠. 네. 그리고 통화 가치가 결국에는 붕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에 대한 해칭 수요는 비트코인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한마디로 국가가 건드릴 수 없는 국가 밖의 자산이기 때문에 위기가 닥쳤을 때 자본의 이동 수단으로 가장 강력하게 떠오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디지털 피난처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다만 시장 자체가 좀 침체 분위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이란 쪽에서의 어떤 거래량과 수요가 증가했다고 해서 그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는 모습이 포착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네. 물론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 전쟁으로 인해서 대체 자산으로서 암호화폐가 좀 사용되고 있다라는 흐름까지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주은 기자, 네네네. 이제 좀 차트를 살펴보기 전에 네네. 이 비트코인 저점이 대체 어디냐, 어디까지 내려갈 것이냐 많은 분들이 좀 궁금을 하셨는데 잘 잡아주셨거든요. 네네네. 다양한 근데 의견이 오고 가고 있는데 네. 유명 자산 운용사 대표의 인터뷰를 좀 소개해 주신다면서요? 네, 그 세계 그 투자 자산 운용사들 뭐 다들 블랙록 먼저 떠오르실 텐데 네. 블랙록 말고도 뭐 피델리티 또 이 코인 업계에서는 그레이스케일 뭐 또 뭐가 있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있는데 뭐 아크 인베스트도 있죠. 있고 네. 그중에 또 바네크라고 하는 또 유명한 이 자산 바네크. 운용사가 있어요. 거기 네. 이제 수장 창립자가 역시 얀 바네크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네. 이분이 3월 3일 날 이렇게 비트코인 역시 4년 주기 사이클 그대로 타고 있으면서 올해는 특히 바닥을 잘 형성하고 있으니 너무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다. 지금 탄탄하게 바닥 잘 다져가는 중이고 네. 올해는 여전히 예정대로 예상대로 사이클에 맞춰서 하락 사이클을 타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잠시 후 보여드릴 거지만 이 뉴스 또한 3월 3일 비교적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 6시 네코인 우리 코마오는 먼저 바네크 CEO보다도 먼저 이 저점을 먼저 알려드렸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그렇죠. 이를 반증하는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이제 그 여러 가지 또 앞서 말씀드렸던 블랙록 또 네. 여러 이제 그 자산 운용사들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어제 총 3,326억 원어치의 또 많은 자금이 또 유입이 됐어요. 자, 그중에 주목할 만한 것은 네. 이제 물론 피델리티나 그레이스케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탈, 유출을 보였으나 블랙록 세계 최대 가상자산 뿐만 아니라 네. 자산 운용사죠. 거기에서 운영하는 이 IBIT라고 하는 이 비트코인 ETF 상품에 무려 4,760억 원어치 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여드린 이 바네크의 CEO 말과 또 온체인 데이터에서도 증명하듯 비트코인 결국 저점을 잘 지나갔다. 네. 그 저점은 잠시 후
훈 기자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바네크 CEO가 역시 4년 주기로 하락기를 바닥 다지기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네. 확실히 원래 근데 4년 주기가 없을 수도 있다 했지만 왔어요, 실제로. 네네네. 근데 이게 또 반등의 시그널일 수도 있다라고도 저희가 좀 이거를 해석을 할 수 있겠는데 맞습니다. 차트를 통해서 조금 자세히 더 살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비트코인 차트 일봉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 자, 일봉에서 자, 제가 뭐라 그랬죠? 비트코인 떨지 말고 네. 무려 거진 한 달 동안 제가 이 차트 화면 보여드리면서 네. 이 65,900달러와 62,870달러 요 박스대를 정말 집중해서 체크 하시면서 우리는 체크. 특히나 현물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에서 눌릴 때마다 도전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결국 이 62,870달러 저점 이탈하지 않은 네. 채 이렇게 쭉 반등을 했고 지금 실시간적으로 이 주황색 선마저 돌파를 해서 지금 7만 달러를 지금 또 도전 중에 있어요. 차트가 예쁘네요.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최근에 가장 큰 이 벌벌벌 떨만한 이슈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전쟁이죠. 자, 전쟁이 나면은 무엇이 가장 먼저 움직일까요? 바로 네. 돈입니다. 그렇죠. 자, 우리가 돈의 흐름을 바로바로 알 수 있고 돈의 흐름이 바로바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차트입니다. 결국은 뉴스냐 차트냐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뉴스라는 것은 이미 모든 사람들이 다 접하면 이미 다 차트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네. 항상 미래를 예측해야지 우리 자본시장에서는 돈을 벌 수가 있는 법이죠. 그래서 이 차트가 사실상 이 돈의 흐름을 예측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그런 지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네. 그 와중에 코마5에서는 이 62,870달러를 이번 사이클의 이제 저점으로 미리 또 알려드렸죠. 그래서 이 저점을 사실 조금 이탈할 수 있으나 다시금 여기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지 않고 반등을 할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그러면서 또 중간에 말씀드린 가격대가 여기 바로 68,770달러 선입니다. 그래서 이 선마저도 한동안 거진 7일, 8일, 10일 가까이 계속 치고 빠지고 반복하다가 결국은 지금 이렇게 또 말아 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흐름세 지금 이 화면에도 그대로 여실히 나타나고 있죠. 어디가 단기 저항점입니다. 바로 이 상단에 보이시는 이 박스인데요. 박스 구간이 72,780달러와 75,570달러 박스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반등세가 오늘 정말 지금 이 순간에서 멈출 수도 있지만 좀 더 간다면 이 72,780달러 요 입구 언저리를 한 번 또 도전하고 여기서 또 높은 확률로 단기 또 저항이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네. 지금 방금 제가 실시간 채팅에 지금 이렇게 또 막 오를 때 말아 올릴 때 신규 매수는 금물이다라고 말씀드린 게 매수를 하시려거든 미리 알려드린 이런 저점 구간에서 하셨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구간은 신규 진입하기에는 또 되돌림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손익비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72,700달러 선을 잘 또 저항을 맞더라도 이 구간을 어떻게 소화하고 안착을 해 나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앞으로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할 것이고요. 자, 그렇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있나요? 바로 테더 도미넌스가 있겠죠. 그래서 테더 도미넌스 살펴볼 것인데요. 자, 테더 도미넌스에서도 제가 뭐라 그랬죠? 상단에 빨강색 선과 그 밑에 노란색 선이 있는데 네. 빨강색 선은 8%를 나타내고 노란색 선은 7.92%를 나타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구간을 이탈을 해주는 모습을 우리는 기대하면서 이 구간 어디에서도 우리는 도전을 해야 한다라고 다시금 미리 말씀드렸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 구간 지금 그래도 잘 빠져 주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밑에 지금 여기 7.422라고 되어 있는 하얀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구간선을 정확히 혹은 이 위에 언저리에서 다시 또 이 저항세가 또 나타날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테더 도미넌스는 코인 가격과 반대로 가기 때문에 네. 이 테더 도미넌스가 빠져줘야지 우리가 들고 있는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들이 올라간다. 자, 그런데 이 테더 도미넌스에도 제가 항상 저항대, 지지대, 변곡이 발생하는 점 항상 이렇게 미리 잡아드리잖아요. 그래서 네. 지금 이 빨강색과 노란색 선 잘 빠져주는 것 좋습니다. 이 흐름 좋은데 이것이
이 구간, 현재 구간에서 다시 말아 올려질 수도 있고요. 혹은 오늘 밤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오늘 밤에 이 7.42% 언저리에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반등이 나올 수 있겠어요. 그러면 그 가격대가 대략 비트코인 보여드린 72,000달러 구간이 될 것으로 분석이 돼서 그 구간대에서는 또 단기적으로 저항이 나올 수 있겠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네. 추가적으로 비트코인 4시간 봉 좀 보여드릴 건데요. 4시간 봉에서도 지금 이 파란색 추세선 부근이 아까 일봉상 보여드린 68,700달러 구간과 69,000달러를 나타내는 선이에요, 이 선이. 그래서 이 선은 그래도 지금 잘 돌파하고 안착하고 말아 올리고 있죠. 그래서 단기간적으로는 앞서 보여드린 72,800달러 구간과 그리고 여기 위에 보이시는 73,440달러 선, 요 선에서도 또 저항이 나타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항이 나타나는 것을 미리 또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양봉이 나올 때 진입하시면 안 되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 신규 진입하신 그런 투자자분들께서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가격대 72,000달러 가격대나 지금 또 보여드리는 이 73,400달러 이런 가격대에서는 단기 이익금을 차익 실현을 네. 좀 해주시는 게 이제 자기의 시드를 늘려나가는 데는 또 좋은 지름길이라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차익 실현 타점까지 좀 잡아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 살펴봅니다. 네, 트럼프 크립토 법안 조속 처리 촉구. 이게 클래리티 법안 관련된 이야기일 것 같은데 트럼프 대통령 지난 국정연설에서는 크립토 관련 발언 안 해서 조금 잊혀진 게 아닌가 싶었는데 지금은 은행권에 오히려 너네 뭐 하냐? 똑바로 해라. 똑바로 해라. 라고 언급하면서 클래리티 법안을 빨리 처리하라. 이런 지시를 내렸다면서요? 맞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이 뭐 71,000달러까지 좀 가파르게 가격 돌파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네. 물론 미증시나 기타 주식에서의 나오는 수급 효과도 있겠지만 네. 사실 간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또한 시장에서는 굉장한 화제가 되어주기도 했습니다.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빨리 크립토 법안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니네가 너네 수익만, 너네 이익만 챙기려다가 결국 남 좋은 일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미국은 세계 크립토의 수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미국 정부에서 진행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법안이죠. 지니어스 액트와 클래리티 액트를 조속히 처리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네. 아주 쉽게 이 핵심 법안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지니어스 액트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된 규제를 주로 다루는 거고요. 네. 클래리티 액트도 물론 스테이블 코인 뭐 이자에 관련된 부분도 포함이 돼 있긴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암호화폐 시장 구조 자체에 대한 재정립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지니어스 액트와 클래리티 액트가 통과되기만을 업계가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업계 그리고 기존 전통 금융권과의 이슈가 계속해서 조금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이야기하는 건 이런 부분이에요. 만약 미국이 빨리 이 암호화폐 사업자들한테 편하게 사업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규제안을 마련해주지 않으면 그들이 그 사업체를 가지고 다 해외로 이전할 수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가장 경계하는 네. 중국과 같은 강대국이 크립토에서 또 우위를 차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그 자리 내어주지 말고 크립토 수도답게 네. 미국은 가장 발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간밤 다시 한번 조금 강조를 하기도 했습니다. 크립토 수도라고 강조를 할 정도면 확실히 아직 암호화폐 시장을 놓지 않으셨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 최근에 많이 패싱당한 기분 저희가 들었잖아요. 그쵸. 너무 좀 소외감이 들었어가지고 네. 기대감과 관심도가 떨어지면서 네.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메말라 있었는데 다시 한번 트럼프 대통령의 샤라웃을 받은 비트코인이 네. 지금 오늘 현재 시각 기준으로도 좀 급격한 가격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간밤 추가적인 비트코인 이체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에서는 네. 다시 한번 비트코인이
말 그대로 국가 자산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6%나 지금 오르고 있네요. 맞습니다. 네. 7만 1,000달러를 돌파를 와. 했기 때문에 이제 추후 또 주은 기자와 함께 저항선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비트코인을 언급을 해줬지만 그 외에도 지금 미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던 지갑 주소에서 비트코인이 이체가 되는 온체인 데이터 체크가 됐습니다. 네. 사실 금액은 크진 않았거든요. 0.33개 비트코인 현재 시세로 약 2만 3천 달러 정도 되는 좀 소액입니다. 기존에 이 지갑은 미겔 비아노에바라는 이름에 있었던 주소에 있었던 코인이 지금 총 3개 다른 지갑으로 이체된 게 체크가 됐는데 사실 적은 금액이고 분산돼서 이체가 된 사건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네.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미국 정부는 지금 최종적으로는 32만 개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 중에는 가장 많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죠. 근데 그들이 이 비트코인을 가만히 방치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이게 포트폴리오 재조정인지 네. 리밸런싱인지 가만히 놔두지 않고 그러니까 그 자산을 잊지 않고 무언가의 행위를 가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으로 정말 뭔가 하려고 준비는 얘네가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행동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전략적 비축 자산 이런 걸로 좀 하면 더 좋을 텐데. 맞습니다. 네. 그래서 비트코인이 잊혀진 자산 혹은 잊혀져가는 자산이 아니라 네. 미국이 초반부터 강조했었던 정말 비축 자산, 국가적인 전략 자산으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해주겠구나 하는 기대감이 같이 올라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지금 국내 한국도 그렇고 웬만한 서양 국가에서는 비트코인을 단순한 또 투자 자산으로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은데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다른 국가,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말 그대로 하나의 화폐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또 외신의 보도도 간밤 있었습니다. 네. 지금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일상 결제 실제로 활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뭐 커피를 마시던가 장을 볼 때 실제로 비트코인으로 그걸 결제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보통 서구권 지역에서는 연내 인플레이션이 뭐 4에서 5% 정도가 발생한다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하루에 인플레이션이 4에서 5%대가 나온대요. 하루요? 하루에. 그러니까 법정 화폐에 대한 메리트가 전혀 없고 네. 법정 화폐를 들고 있으면 오히려 그게 리스크인 거죠. 5%씩 마이너스가 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프리카에서는 오히려 비트코인과 같은 디지털 결제 수단을 훨씬 더 선호한다라고 하고요. 실제로 아프리카에서는 6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기존 금융권 시스템에 접근을 못합니다. 네. 이제 기본 정보들이 개인 정보들이 있어야 그리고 또 개인 신용이 있어야 네.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 아프리카에는 그런 어떤 개인 신용을 담보해서 은행 계좌를 열 수 있는 사람들이 극히 소수라는 거죠. 다만 암호화폐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그런 단계를 아예 거치지 않고 네. 본인 인증이나 신원 인증 그리고 신용과 관련된 부분에 체크 없이 바로 이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실제로 이 암호화폐에 대한 거래량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네. 연간 기준으로도 52%의 성장을 보이면서 소액 결제 비중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례만 놓고 보더라도 우리가 단순히 국가적인 뭐 전략 비축 자산을 넘어서 네. 또 일부 국가에서는 실제 사용 사례로도 사용이 되고 있구나라는 것을 체감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실제로 뭐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나 이런 이 통화의 역할을 잘 못하는 나라에서 비트코인을 뭐 채택을 해서 화폐로 맞습니다. 많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실사용 사례가 참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이걸 쓰라고 하면 조금 걱정은 아직까지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투자 자산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장기 보유를 하면 무조건 수익이 날 수 있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비트와이즈에서 내놓은 기관의 네. 연구인데 사실 지금까지 기존 금융권들은 어떤 식으로 이제 전통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왔냐면 네. 주식 60%, 채권 40%의 이 6대4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고수를 해왔습니다. 6대4요. 다만 비트와이즈가 지난 2014년부터 2025년까지 10년 동안의 수익률을 추적해본 결과 비트코인을 전체 포트폴리오의 단 2.5%만 담고 있어도 네. 수익률이 엄청난 개선세를 보여왔다고 합니다. 진짜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비중의 2.5%는 사실 부담스러운 비중은 아니잖아요. 그쵸. 채권과 이 주식을 대다수로 가져가되 그중에 2.5%만 보유를 해도 어떤 일이 있냐. 1년의 수익률 개선 확률이 75%, 네. 2년으로 보면 93%, 3년 이상 보유하면 무조건 100% 야. 수익이 나는 포트폴리오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네. 그만큼 비트코인을 보유
보유하는 게 사실상 분산화 측면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고 네. 또 위험 대비 수익률을 보여주는 샤프 지수에서도 3년 이상 비트코인을 들고 가면 100%의 수익률 개선을 보이는 등 분기별로 계속해서 그냥 가격이 계속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네. 뭐 내가 처음에 $10,000 샀을 때 그게 전체 2.5%일 수도 있지만 가격이 떨어지거나 오르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분기마다 계속 2.5%라는 수치로 리밸런싱을 하게 된다면 네. 결론적으로는 수익률과 효율성에 대한 엄청난 개선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리포트 결과도 나왔습니다. 네, 확실히 이 비트코인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1, 2년 들고 있으면 조금 이 수익 개선세가 안타까운데 3년 정도 들고 있으면 어쨌든 우상해야 한다. 이런 또 믿음을 좀 줄 수 있는 지표였던 것 같습니다. 마치 S&P 500에 대한 믿음을 비트코인에서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해서 비트코인 확인해봤고 다음은 좀 이더리움 이슈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도 지금 4.72% 상승 중에 있는데 어떤 이슈가 있을지 헤드라인으로 네, 비탈릭의 고민은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데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창업자죠. 고민이 많나 봅니다. 어떤 내용이죠? 네, 사실 지금 와, 이더리움 자체가 워낙 조금 개발 너드들이 모여서 만든 좀 시스템이다 보니까 개발 너드들. 맞습니다. 네. 기술적인 고민을 비탈릭은 늘 안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해외 송금이 지연되고 자본이 묶이고 비용이 높다라는 측면에서 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 있는 자본에 대한 메리트가 굉장히 크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부각시켜서 네. 비탈릭 부테린 이제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기술을 만들었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기업들의 권력이 증가가 되고 뭐 여러 가지 전쟁 이슈도 있고 또 정부의 감시가 이어지는 상황이 이어지다 보니까 네. 이 이더리움의 확장성에도 어느 정도는 조금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고 본인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더리움은 소유자가 없는 디지털 공간이고 탈중앙화된 거버넌스를 지향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러 가지 외부 이슈들로 인해서 본인들의 장점이 확실하게 부각되지 못하는 현재 상황에서 좀 안타까움을 표현을 한 것 같고요. 네. 다만 그런 부분들을 또 개선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 풀스택 탈중앙 생태계를 계속해서 확장하겠다. 한마디로 개발자로서 쉬지 않고 고뇌하는 그런 모습들을 실시간으로 커뮤니티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 그리고 또 솔라나가 이더리움을 좀 공격하고 있다라는 발언이 나오면서 비탈릭 부테린의 고민을 좀 더 깊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더리움의 2대 성인, 첫 번째가 비탈릭 부테린이고 두 번째가 톰리 맞습니다. 선생님인데 톰리 선생님은 일주일 저희 방송하는 동안 한 번쯤은 언급이 돼야 되잖아요. 늘 되죠. 네, 또 어떤 이슈를 또 가져오셨다면서요? 네, 일단 톰리 같은 경우는 지금 3월 안에 이더리움이 또 다시 한번 강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총매제가 나오고 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바로 월가에서 이 RW에 대한 도입이 가속화되고 있는 부분을 꼽았는데요. 이 토큰화 자산 대부분이 이더리움 기반인 것을 생각을 해봤을 때 앞으로 이더리움의 수요가 급증할 수 있다 때문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3월 안으로 강력한 반등을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강한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네. 실제로 전쟁 전에는 이제 좀 그런 불안 심리 때문에 이더리움도 가격 하락에 대한 모습을 보였지만 오늘 비트코인의 가격 반등과 함께 이더리움도 함께 가격 상승에 대한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일단 어느 정도 시장의 안정세가 잦아들었을 때 시장에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이 RWA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집중적으로 비춰지게 된다면 이더리움에 대한 가격 반등도 강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톰리 선생님의 이야기까지 나눠봤는데 채팅창에서 비탈릭 부테린이 자꾸 고민하다 보니까 퓨튜브님께서 비탈릭 고민 좀 그만해라 뭐 이런 메시지 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이슈 좀 살펴봤고요. 차트 분석을 살펴봐야 될 텐데 주은 기자 어제 채팅창에서 1,880달러를 잘 체크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지금 그걸 넘어서 2,000달러까지 다시 도달했습니다. 현재 이더리움 상황 어떻습니까? 네, 뭐 앞서 이은주 대표가 이더리움에 2대 성인이 있다. 첫 번째는 이 또 고민하는 또 탈릭과 두 번째 가장 많이 줍줍하고 계시는 톰리. 자, 그리고 3대 성인이 더 있죠. 한 명 누구죠? 바로 접니다. 자, 저는 고민도 하지 않고 우리 웰커미 여러분
그냥 무지성으로 딸깍만 해도 네. 본복 사실 수 있도록 아. 그냥 저점 바로 그냥 삼대성인. 미리미리 알려드리죠. 예. 그래서 차트에서도 저는 이더리움 1대 성인 비탈 얘기 고민할 동안 저는 고민 1도 안 했습니다. 고민 안 하고 딸깍 하셨나요? 느긋하게 지켜봤고 결국 말하는 대로 어허. 진행되고 있죠. 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이더리움에서 제가 2개 가격 최근에 알려드렸어요. 네. 어디냐? 1980달러와 1992 이 달러 2개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2개가 관전 포인트인데 넘어주어야 한다. 넘어주어야 하고 한동안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저항 맞다가 결국은 제가 또 미리 잡아드린 이 저점 야. 이탈하지 않고 결국은 쭉 돌파 상승했어요. 네. 자, 사실 다시 구체적으로 보여드리면 이 박스 이 구간들에서 그냥 여기 아무데나 찍어서 이렇게 쭉 올려도 벌써 이더리움 9%, 10% 가까이 그냥 수익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투자에 있어서는 변곡 그리고 지지와 저항 이 3개의 구간을 미리미리 잘 알아내고 그리고 여기서 도전, 대응하는 그런 투자자들만이 먼저 돈을 벌 수 있겠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일봉 차트에서 이렇게 지금 앞서 알려드린 1980달러, 1992달러 이렇게 잘 돌파해서 또 역시나 이렇게 지금 양봉으로 장대 양봉으로 말아 올리고 있는데 역시나 힘이 좋아서 오늘 밤 잘하면 한 2180달러 구간까지는 한번 도전해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이 구간에서 또 강력하게 앞서 비트코인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단기 저항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네. 자,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제가 뭐라 그랬죠? 이더리움은 민생지원금, 민생님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또 이 차트를 보여드립니다. 이더리움 가격과 비트코인 가격을 비교하는 비교 차트 ETH BTC에서 네. 이 노란색 선, 물론 밑에 하얀색 선 있지만 여기 안 오고 최근에 잡아드린 업데이트된 이 노란색 선 잘 지키고 있다. 철옹성처럼 잘 버티고 있다 말씀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밑꼬리 그리고 뭔가 다시 또 반등하려는 움직임 보여지는데요. 네. 다시 한번 상단에 0.03 이 흰 색깔 도전하는 움직임 나올 텐데 반대로 이 차트가 또 단기적으로 앞으로 중요한데 이게 여기서 이 구간에서 또 저항대가 나올 수 있어요. 이 저항대를 이더리움 가격의 저항대로 또 시그널로 미리 또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나 지금 여기 철옹성처럼 잘 노란색 선을 지켜주고 있는 것으로 봐서 제가 중장기적으로 또 뭐라 그랬죠? 현물 중장기로 모아가셔라. 그래서 이 구간 단기적으로 저항 맞겠지만 결국은 우리는 요 파동을 우리는 또 노리고 기대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겠고요. 네. 이더리움 주봉으로 와서 주봉 차트요. 주봉 차트로 와서 네. 이 2145, 2130 여기를 그래도 2월달 종가로 안착해주면 좋았겠으나 아직 그래도 우리 3월달 초입인데도 벌써 지금 여기를 도전하려는 움직임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 2145달러와 2130달러 구간이 또 저항대로 나올 수 있겠으나 여전히 이렇게 기간 조정인 상태에서 네. 항상 이런 우리 저점 높은 확률로 이런 구간 다 저점이라고 또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이 2145달러, 2130달러를 추가적으로 앞으로 뭐 당장 내일 모레가 아니라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이런 식으로 주봉 단위로 안착을 해준다면 이 구간 비트코인의 제가 항상 월봉 단위로 말씀드렸던 그 4파와 마찬가지로 이더리움도 이 구간이 저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다. 전제 조건 여전히 2145달러 그리고 여기 2130달러 이게 안착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는 추가적으로 이 상승 다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네. 이더리움 제가 1시간 봉 하나 더 갖고 1시간 봉까지요. 네. 1시간 봉.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실상 전에 저 요 2개 선 말씀드리면서 여기 좀 넘어주면 좋겠다 했는데 이 구간 못 넘었죠. 네. 자, 그러면 이 구간을 혹시나 이제 또 뭐 선물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이 구간 또 제가 잡아드린 구간을 또 단기적으로 이렇게 역으로 공매도하는 그런 또 해칭 수단을 또 활용할 수 있었을 것이고 결국은 지금 여차여차해서 미리 또 일봉상 잡아드린 저점 다 지키면서 이렇게 또 장대 양봉을 그리고 있는데 여기 상단 보시면 여기 하얀색 선 보이실 건데 여기 구간이 2152달러예요. 그래서 아까 좀 전 말씀드렸던 2180달러와 여기 2152달러 구간이 그래도 이제 오차 범위가 30달러 남짓인데 이 구간 어딘가에서 또 단기간적으로 또 저항 물량 나올 수 있으니까 여기서 어떻게 이
선을 잘 소화했는지 안착한지 저항대가 나온지 이것을 실시간으로 체크하시면서 네.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 이 구간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이득금을 또 단기적으로 익절하는 그런 자리로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더리움 3대 성인 주은 기자의 차트 분석 살펴봤고요. 이더리움 현재 6.64% 바이낸스 기준으로 상승 중에 있습니다. 오랜만에 방송 중에 이렇게 상승을 하니까 제 텐션도 높아지고 시청자 분위기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 분위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더리움 살펴봤고 리플 확인해 봅니다. 헤드라인 주시죠. 네, 리플 은행용 스테이블 코인 결제 플랫폼 확장. 와, 리플은 근데 진짜 이 XRP는 계속 뭔가를 확장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도 또 확장 소식인데 어떤 소식이죠? 네, 리플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해서 본인들이 출시한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처를 늘리기 위한 네. 노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해외 송금에 대한 지연 이슈라던가 자본이 묶이거나 아주 높은 비용으로 처리되는 부분에서 리플의 네트워크를 쓰면은 아주 편하고 쉽고 빠르게 이체시킬 수 있다라는 전략으로 계속해서 시장 안에서 이 선두주자로 달려왔었는데 네. 최근에는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결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확장시키는 과정 가운데 사용 규모는 이제 60개 시장이 넘어섰고요. 거래량은 1,000억 달러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조금 차트로 보시면 더 명확하게 조금 체감이 되실 것 같은데 지난 네. 2015년 5월부터 현재까지의 차트인데 이 XRP의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총이 말 그대로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우상향한다는 건 그만큼 수요가 있고 사용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국제 송금의 혁신, 인프라로 떠오르고 있는 리플, 스테이블코인 시장까지 완전히 정말 점유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 리플은 무섭게 결제 플랫폼을 확장 중에 있는데 앞으로도 이 확장세 이어갔으면 좋겠고 그리고 시청자 댓글 중에서 트럼프 클래리티 지원 가자 이렇게 남겨주셨는데 이것까지 성사가 된다면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한번 봄이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훈 기자, 네. XRP의 차트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XRP 같은 경우는 네. 비트나 이더에 비해서 좀 주춤하고 있어요. 그래요? 차트적으로 보여드릴 건데요. 자, 다시 또 해째와 그레째 XRP 보여드릴게요. 자, 요 음봉 2개 때 우리 준호 앵커 나가셨고요. 자, 너무 정확히 나가셨고 얘기해 주신 거 아니에요? 여기 1.26인데 제가 1.25에서 또 담아라라고 또 말씀드렸죠. 그쵸? 오점이 0.01달러이고 그래서 이 구간 바로 또 이게 찍고 말아 올리고 있죠. 자, 그런데 네. XRP 같은 경우는 제가 왜 비트 이더와 다르게 좀 주춤하다라고 말씀드렸냐면은 XRP도 이더리움처럼 2개 가격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1.44달러와 1.46달러. 그런데 여전히 이 두 가격대에서 저항을 계속 이렇게 맞으면서 네. 아직 이 가격 2개 중에 하나도 안착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파란색 추세선 안으로 돌파를 한 것은 다행이나 오늘 밤이 좀 관전 포인트겠는데 이 1.44달러와 46달러에서 과연 예상대로 또 저항을 두드려 맞을지 아니면 이 2개 중에 하나라도 안착을 할지 이것이 단기적으로 XRP의 추가 상승을 이끄는지 아니면 한동안 좀 더 XRP는 횡명보를 이어갈지를 판가름하는 그런 척도로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네. XRP 같은 경우도 지금 여전히 이 구간 또 이 구간 미리 또 잡아드린 저점으로부터 쭉 상승을 해왔고 앞으로 중요한 곳은 역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 1.44달러 혹은 46달러에서 안착을 하나라도 해야지 이 1.513, 1.445 요 박스 또 제가 미리 잡아놓은 이 박스 안에서 또 한동안 횡보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이끄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 오늘 밤 혹은 내일까지 그래도 이 1.44달러, 46달러 둘 중에 하나라도 안착하는지 잘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XRP 오늘은 4.75% 정도 상승 중에 있는데 5% 넘게 상승 중에 있는데 은주 대표님, 제가 지금 호들갑 떠는 걸지도 모르겠지만 이 상승세가 너무 좋다 보니까 5,000원 또 다시 오는 거 아닌가? 저희의 그 옛날 공약이죠. 맞습니다. 춤을 또 춰야 되는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우려도 네. 됩니다. 그리고 이 5,000원이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게 네. 지금 환율이 1,500원이 넘었잖아요.
이게 달러 그렇죠. 기준 또 1.5달러지만 환율로 치면은 이제 우리가 지금 너무 가파른 상승과 함께 생각보다 달러는 낮지만 원화 기준으로는 더 빨리 좀 도달할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리플 지금 상승세 이어가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주요 코인들의 이슈와 차트 분석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전해드린 내용을 참고로 삼아주시고 투자는 신중하게 고려한 후에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어서 특이점이 포착된 코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이죠. 코인 레이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3월 4일 현재 시각 업비트 기준 전일 대비 급등하고 있는 코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카바 9% 상승 중에 있고요. 센트리퓨즈 27.84% 상승 중에 있고 디피니티브는 150% 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상장한 코인이기 때문에 현재 좀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오늘 이 차트 분석으로는 카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훈 기자님, 이 현재 카바 차트 상황 좀 살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카바 같은 경우는 먼저 주봉 차트 관점으로 오늘 설명드릴 거고 네. 이 주봉 관점으로 보면 이렇게 예전에 거진 10,000원, 11,000원까지 올라갔던 코인이 여태까지 쭉 이렇게 하락 채널에 갇혀서 쭉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 카바 코인은 하나 특이점이 있는데요. 이 코인은 중국계 자본이 매우 대거 들어가 있는 코인이라서 아하. 언제 쥐도새도 모르게 한번 펌핑을 유도할 수도 있을 그런 가능성이 있겠으나 그 가능성이 최근에 어디서 계속 막혔냐면 이렇게 주봉을 좀 확장해 보면은 요 구간에서 계속 막혔어요. 이 구간 가격대가 750원대부터 500원 깨지면서 계속 여기 구간을 막혔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또 지금 90원도 안 되는 정말 저렴한 가격에 또 와 있는데요. 네. 앞서 이제 비트코인 또 이런 지금 힘이 갑자기 이제 유동성이 좋아져가지고 지금 이 유입세가 좀 들어왔는데 이 카바 같은 경우는 이 파랑색 보이시는 파랑색 선을 뛰어넘고 안착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 구간 가격대가 어디냐? 오차 범위는 물론 한 15원에서 20원 정도 있겠으나 네. 25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250원 정도 되는 요 파랑색 추세선 여기를 이제 안착을 해 주어야지 상승 추세로 다시 전환이 돼서 이 위에 있는 가격대들을 또 도전을 하나하나 해갈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역시나 86원, 90원도 안 되는 너무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안에서는 지금 이 파란색 추세선 안에서는 올라갔다가 또 다시 빠졌다 하는 그런 변동성이 심한 무빙이 또 나올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중장기적으로 250원을 안착하게 된다면 상단에 당장 보이시는 저항대 526원인데요. 물론 이 위에도 보이는 뭐 이런 가격대 제가 미리 또 분석을 해놓긴 했지만 여기까지는 주봉 관점으로 좀 보셔야겠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250원까지의 어떻게 여기를 도달하는지가 관전 포인트고 그 전까지는 충분히 올랐다가 다시 또 쏟아내는 그런 무빙 나올 수 있으니까 요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카바 차트 분석 살펴봤고요. 코인 레이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트코인을 소개한 코인 백서 시간인데요. 오늘의 코인 살펴주시죠. 엔소입니다. 엔소. 지난달 급등 코인으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몇 차례 더 급등하면서 현재 1,900원대 거래되고 있습니다. 엔소 어떤 코인이고 주목할 만한 이슈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엔소 같은 경우는 AI 그리고 디파이를 결합한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프로토콜의 코인이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에서는 굉장히 복잡한 작업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엔소 같은 경우는 그런 작업들을 자동으로 처리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온체인 자동화 인프라를 만들고 있는 프로젝트여서 사용성이 굉장히 높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파이 같은 경우는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죠. 바로 사용하는 게 어렵다라는 게 가장 큰 리스크가 될 것 같은데 뭐 토큰을 수합하던가 스테이킹을 한다던가 브리징을 한다던가 이런 작업들을 하려면 여러 개의 프로토콜을 직접 연결해야 되는 또 복잡함을 감수해야 되기도 합니다. 다만 엔소는 이런 과정들을 하나의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디파이와 AI 생태계 안에서는 또 주목해 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AI와 관련된 그리고
그리고 디파이와 관련된 소식들이 어떤 식으로 더 연결이 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두 카테고리에서 좀 가격 상승이 나와줄 때 엔소 같은 경우도 동일 카테고리 안에서 좀 가격이 묶여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코인이다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소 저희가 확인해 봤고요. 차트는 어떻습니까, 엔소? 네, 엔소 같은 경우도 쭉 꾸준히 이제 하락을 해온 그 사이클을 한번 이렇게 돌파를 해보면서 추세를 지금 바꾼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제가 A라고 표시해 놓은 구간이 1,870원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가격대와 지금 매우 접점이 되어 있는데 네.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가져가려면 이 가격을 깨트리면 안 돼요. A 구간 1,870원을 이탈하는지 이걸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를 지키면서 다시 한번 상승한다면 위에 파란색 추세선과 거의 접점인 2,170원 안착 여부가 또 추가적인 상승, 이 B구간을 도전한 그런 전제 조건이 될 것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1,870원을 이탈하면 제가 여기 작성해 놓은 대로 이 C구간 어딘가에서 다시 한번 느긋하게 추세를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을 다시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엔소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코인 지금 암호화폐 굉장히 상승세 흐름 좋습니다. 이 상승 흐름이 내일까지 또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와 계속해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인 마켓워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